네, 안녕하세요. 큐리어스 채널입니다. 오늘 제가 리뷰해볼 제품이 있어가지고 FC 스택이에요. H7인데 홀리브로 제품이거든요. 요거를 이제 어디다 쓸 거냐면은 8인치, 9인치에다가 새로 이제 업데이트를 해서 올리려고 이 제품이 또 새로 나와서 제가 또 새로운 거 나오면 또 못 참. 이게 H7이 좀 좋은 거는 F7보다는 프로세서 성능도 2배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블루투스까지 넣어놔가지고 핸드폰으로 컨트롤하기가 되게 쉬워졌어요. 스피드비로도 바로 컨트롤할 수 있고 그 부분이 조금 좋아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랑 이제 클럭 스피드죠. 그러니까 CPU 프로세서 성능이 2배 정도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솔직히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H7까지는 프리스타일이나 이런 데는 필요 없고 뭐 예를 들어서 미션 플래너나 아이나브도 괜찮고요. 거기에는 아무래도 소스 코드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프로그램 자체가 헤비하거든요. 그래서 무거워서 그 부분을 조금 커버해 주려면은 어쨌든 나중에는 H7이나 좀 더 높은 프로세서가 필요하긴 한데 그 프리스타일 기체는 지금 당장에는 베타 플라이트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게까지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저 다른 기체도 써봤는데 아직은 잘 되거든요. 아이나브 4.0에서는 잘 되는데 근데 프리스타일 기체에서는 솔직히 F7E 정도도 충분해서 F4도 그렇고 지금 현 상태에서는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습니다. H7은 약간 안정화되지가 않은 느낌이라서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요거를 개봉을 해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어쨌든 개봉 실은 항상 이렇게 돼 있어서 근데 이게 가끔씩 뜯어져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새 건데 이게 배송 중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구성은 보시면은 H7 써셔도 되는데 지금 약간 문제가 두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SD 카드 자체가 여기 달려 있거든요. 뭐 여기 이제 블랙박스 로그 기능이 달려 있고 메모리 저장 기능이에요. 어쨌든 그 기체 정보나 여기 FC에서 프로세서를 하는데 저장을 하는 저장 장치인데 그게 조금 뭐 이슈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완벽하게 작동한다고 얘기하기도 좀 그렇고 아직까지 해결이 되진 않은 것 같은데 그게 조금 문제고요. 기본으로 제공되는 4.3 베타 펌에서는 이게 잘 작동이 돼요. 포트도 그대로 살아 있고 근데 제가 베타 플라이트 4.2.12를 써보니까 포트가 하나 더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무슨 시리얼 포트 같은 게 하나 더 생기고 괜히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다시 롤백 해가지고 원래 기존에 있던 그 펌웨어 4.3 테스트 버전이거든요. 그거 홀리브로에서 기본적으로 깔아주는 그 펌웨어가 있으니까 그걸로 깔아서 사용을 했어요. 그거는 크게 이슈가 없었는데 괜히 4.2로 올렸다가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포트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기체가 떨어지거나 하면은 크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요 기체는 8인치에 쓸 거고 좀 비행을 좀 멀리도 가고 해야 되는 그런 프레임이다 보니까 그냥 기본 제공되는 스톡으로 쓰다가 만약에 4.3 정식 릴리즈가 올라오면 그때 좀 써보려고 지금은 약간 아끼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아이나브는 제가 써보니까 아이나브는 잘 작동해요. 4.0에서 잘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 보드 레이아웃을 제가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USB 포트는 조금 아쉽지만 B 타입으로 아직도 쓰고 있고요. 2.0 C 타입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C 타입이 아무래도 좀 더 크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한지 모르겠는데 뭐 원가를 줄이기 위해서 2.0으로 돼 있고 USB 타입 B입니다. 그리고 DJI 커넥터 쓰시는 분들이 있어서 여기는 이제 9V가 기본적으로 제공되고요. 여기 보시면 9V 제공되거든요. BC가 달려 있어서 그거를 쓰시면 되고 커넥터 방식으로 돼 있으니까요. 요 커넥터를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요거 이제 비슷하니까 납땜할 수 있는 와이어가 따로 달려 있고요. 이렇게 달려 있고 요거는 이제 DJI 에어 유닛이죠. 에어 유닛 쓰시는 분들은 커넥터 6핀짜리 여기 꼽으시면은 이쪽에는 8핀짜리 에어 유닛에 꽂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보드 왼쪽에 이제 납땜 하셔야 되는 부분들은 왼쪽에 다 치우쳐져 있어요. 그라운드, 오볼 손이 별로 안 자, 여기 커넥터부터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라운드가 하나 있고요. 이쪽 그라운드 패드는 카메라 쪽에다가 연결하는 거겠죠. 그래서 5V 들어가 있고 비디오 인이 있으니까 비디오에서 받아오는 영상을 여기다가 영상 시그널을 여기다 주는 겁니다. 그리고 캠 컨트롤이니까 카메라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시그널을 여기다 또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다가 지원되는 카메라에다 연결하셔서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배터리 플러스 패드니까 플러스 단자겠죠. 배터리 플러스 단자가 여기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FC에서 전원을 끊어다 써야 되거나 할 때 거기 플러스 단자 여기다 연결하시고
밑에 그라운드로 연결하시면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그라운드 달려 있고 이쪽에는 그 비디오 아웃이니까 비디오 OSD 칩셋을 여기를 걸쳐서 카메라에서 나오는 이미지 정보를 OSD 오버레이 입히는 거죠. 입혀가지고 비디오 VTX에다가 연결을 해서 VTX 시그널에다가 보내줍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라운드 여기 두 개 달려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 R3, T3니까 UART 포트 3겠죠. 그래서 이거 남는 거니까 GPS 같은 거 연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은 수신기 연결하셔도 되고 뭐 옵티컬 플로우나 그런 거 연결하시면 배선 보드가 좀 5V랑 가깝기 때문에 여기다 연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신기 연결하셔도 좋고 뭐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그라운드 5V 이렇게 그라운드랑 5V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R4 그리고 T4니까 이것도 UART 포트 4겠죠. 4는 남습니다. 그래서 4도 남기 때문에 그냥 쓰시면 되고요. 남아있는 보드라서 GPS 연결하시면은 SDA 그리고 SCI라는 포트가 또 필요하니까 여기 지금 컴파스거든요. 마그네토미터인데 그 나침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침판인데 나침판 연결하실 때는 SDA랑 SCL 아닌가요? SCI에다가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개의 패드에다가 연결하시면은 나침판도 사용을 하실 수 있어요. 아이나브 같은 경우는 나침판이 필요하기도 하고 실제 있으면 좋기도 하고 베타플라이트도 지원을 하거든요. 다만 이제 컴파스 기반의 뭔가 리턴 투홈이나 이런 기능은 안 되기 때문에 베타플라이트는 그냥 나침판 볼 수 있는 용도로만 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R4, RT4 설명해 드렸고 이제 그 밑에는 R6, T6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여기에 R6라고 표기가 돼 있잖아요. 요거 이제 에스버스 쓰시는 분들, DJI 거 쓰시는 분들은 요거 쓰시고 요거 안 쓰시는 분들은 배선 빼버리고 크로스파이어나 뭐 리시버 탭이죠. 익스프레스 LRS 쓰시는 분들은 TX RX를 6에다 연결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다른 거 쓰셔도 되고요. 요거를 안 쓰신다면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고 RSSI는 이제 시그널 자체를 수동이 아니라 아날로그로 받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RSSI 수신 감도죠. 그러니까 리시버에 보시면은 RSSI를 수동으로 가져와야 되는 그 수신기들이 있어요. 그런 거에다가 연결하실 때 RSSI에다가 연결하셔서 그 베타플라이트에서 ADC RSSI 체크 활성화하셔가지고 RSSI 정보를 받아오시면 됩니다. 그렇게 쓰시면 되고 그리고 오른쪽에는 RSSI 옆에 5V 입력 단자가 있고요. 뭐 보시다시피 그라운드 패드 이쪽에 왼쪽에 또 있고 3.3V 또 패드가 따로 달려 있습니다. 3.3은 아마 스펙트럼 그 수신기가 3.3을 쓸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다 연결하셔서 쓰시면 되고 밑에는 이제 LED 마이너스 보드죠. 부저 Z니까 부저 마이너스고 여기 이제 5V 그라운드 LED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저 쓰시는 분들은 여기 그냥 마이너스 부저 마이너스 연결하시고 이거 5V에다 연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돼 있고 보드 레이아웃은 생각보다 되게 깔끔해요. 거의 다 커넥터로 돼 있기 때문에 커넥터 위주로 돼 있어서 그렇게 뭐 어렵거나 하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변속기랑 연결하면 텔레메트리 정보를 R7에서 받아오거든요. 근데 T7이 없어요. T7이 없는데 R7은 여기에 다 커넥터가 배터리 플러스 옆에 단자가 R7이거든요. UART 포트 T7이 어디 따로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없네요. 그게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쓰시면 되고 앱시는 이 정도로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또 물어보면 되고 뭐 매뉴얼 잘 돼 있어가지고 매뉴얼대로 진행만 해주셔도 돼요. 이제 블랙박스 칩셋 여기 SD 카드 칩셋 요거 얘기하는데 요거 달려 있고 어쨌든 예전에 그 매뉴얼 레이아웃이 조금 올드했는데 굉장히 컬러풀하고 여기 보시면은 항목 하나하나마다 다 설명해 놔가지고 되게 보기 편하실 거예요. 다만 이제 영어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조금 그렇죠. BC 9V도 되고 대신 이제 9V는 1.5A 이상 넘어가면은 받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뭐 예를 들어서 프리스타일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DJI 커넥터 연결하실 때 솔직히 그렇게 추천하진 않거든요. 여기 커넥터 연결해서 쓰는 거를 쓰긴 쓰는데 9V는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한 12V나 12V로 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볼테이지 전압을 좀 높여서
BC를 좀 더 큰 걸 쓰던가 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건 이제 뭐 제조사에서 하실 필요 없고, 뭐 불안하시면은 저처럼 BC 따로 써가지고 배터리 패드에다가 따로 연결하셔가지고 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긴 합니다. 변속기로 보시면, 이거 보시면 대박입니다. 요거 옥수수가 44개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더 있을 없네. 여기 뭐 조금 있는데 44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보시면 메탈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여기 이름이 메탈 65인가 뭐 이렇게 돼 있어요. 65A 65A고 메탈이라고 돼 있어요. F4 프로세서를 쓰고, 아마 F4 프로세서는 이쪽에 들어가 있겠죠. F4의 기반의 프로세서인데, 메탈 케이스드 모스펫이니까 모스펫이 열이 많이 나거든요. 히싱크 역할을 해주는 이제 방열판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비싼데, 저는 이때까지 이 변속기 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 막 9인, 8인치, 10인치도 만들어 보고 했었는데, 이 방열판이 달려 있어서 그런지 제가 지금 7인치에도 조금 그 고속 질주하는 그 FPV 프레임이 있어가지고 100km 정도로 계속 순항하는 기차가 있는데, 걔도 요 보드를 쓰고 있어요. 지금 F4는 아니고 F3인데 걔가 진짜 뭐 이상이 없어요. 막 커런트 거의 막 순간 피크 한 150씩 찍을 것 같은데, 괜찮은 보드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제가 1년 넘게 쓰고 있는데도 모스펫이나 이런 거 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일단 컨티뉴어스 커런트니까 지속적으로 방전 가능한 전류가 65A예요. 65A고 이거 개별마다 다 65A씩 제공해 줄 수 있는 커런트고, 지속 방전 해줄 수 있는 전류량이다 보니까 생각보다 센 전류 자체가 흐름이 좋은 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버스트는 초가 안 나거든요. 몇 초를 지속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갑자기 팍 펀치 때렸을 때 버틸 수 있는 그게 75A예요. 요게 조금 아쉽죠. 여기 좀 낮은데 그래도 65보다는 높으니까 10A 정도 더 높거든요. 무게가 꽤 무거워요. 이게 무게가 좀 무거워서 무게를 제가 직접 재볼게요. 잠시만요. 이게 저울이 그렇게 정밀 저울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참고만 해주세요. 요게 여기 밑에 지금 소프트한 매트리얼 FC는 요 고무링 포함해서 8.52g이죠. 거의 한 8.8g 중반 정도 되고요. 8g 중반이고, 변속기는 15.5네요. 딱 맞네. 15.8인데 좀 더 가볍게 나왔는데 아마 저게 다 맞을 거예요. 15.8이 맞을 거고,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이거 뭐 방열판을 요즘에 덧대는 게 있어서 뭐 20몇 g 넣는데, 이 친구는 방열판 자체가 모스펫 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방열에 대한 무게가 적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 제공해주는 기본 제공해주는 캐패시터도 있는데, 저는 이거 안 쓰거든요. 이거 안 쓰고 50V에 1000짜리 쓰기도 하고, 특히 9인치나 10인치 같은 경우는 전압폭이 너무 크다 보니까 들쑥날쑥 하는 것도 크고 용량 자체도 커야 되기 때문에 35에 1000짜리를 한 3개나 4개 달고, 보기에도 되게 부족하지 않냐. 이게 파나소닉이 훨씬 크거든요. 그리고 이게 보면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찌그러져 있어요. 기본 제공되는 게 찌그러져 있어요. 오다가 한 대 맞은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버리시고 파나소닉 거 쓰세요. 로우 ESSR로 쓰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에 또 리뷰할 거 있으면은 제가 올려보도록 할게요. 아마 9인치 지금 빌드해서 올릴 건데, 걔도 뭐 기회 되면 올려보도록 할게요. 큐리어스였습니다.